네, 지금은 용인 휴게소고 아직 90km를 더 가야 되네. 자전거로 가면 한 4시간 걸리겠다. 어디까지 얘기했죠? 브롬톤 얘기하다 말았지. 그때 느낀 게 브롬톤 자전거가 비싸잖아요, 생긴 거에 비해서.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느낀 건 브롬톤이나 또 로드, MTB는 좀 덜한데 비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. 작업하다가 조금 기스나면 그건 아주 골치 아파져요. 지금 이제 오래 했으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작업할 때 옆에 이제 손님이 보고 있잖아요. 막 긴장돼. 잘하던 것도 잘 안 돼요 막. 근데 이제는 좀 짬밥이 되니까 손님하고 농담도 하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, 그래서 많은 샵들이 미케닉 룸을 따로 둬요. 손님은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. 못 들어가고 지 혼자만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옆에서 구경하세요 그리고 같이 한다고. 어떤 때는 손님한테 배워요. 그 손님들 중에도 자전거 덕후가 많이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또 줘. 그러면 그거를 또 적용해서 개선시키기도 하고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히든파워를 열심히 팔다 보니까 카페 운영도 열심히 하고. 그만 좀 떠들어라.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등 대리점이 됐어요.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운영하던 히든파워몰을 본사로 착각했죠. 스트라이다의 히든은 내가 제일 많이 팔았고 전체 판매량도 그 당시에 본사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제가 더 많이 팔았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이제 개발사에서는 열심히 출시 전에 열심히 테스트하고 보완하고 내구성 올리고 해서 출시를 했지만 그 불특정 다수의 많은 소비자들한테 물건이 풀리니까 문제점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. 컨트롤러에서 연기가 났어요. 모터에 소음이 심해졌어요. 그러면서 자꾸 찾아와. 그 당시 무상 AS 기간이 6개월이었거든요 공짜로 또 수리를 해줘야 돼. 베어링 교체한다 예를 들어서. 베어링 가격은 얼마 안 해. 그것도 본사에서 이제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니까. 근데 그거 다 뜯어가지고 청소하고 교체하고 꽂고 하려면 짜증나는 거죠. 돈도 안 되는 거 이거. 그래도 웃으면서 해줬지. 서비스 마인드 아시죠? 제가 그렇게 하는 거. 그렇게 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날제비, 나한테 교육시켜줬던 날제비, 그 친구가 산에 가자는 거야. 산에 자전거로 산에 가? 뒤질라고? 산에 가면 재밌대. 그래 가보자. 그러고서는 갔어요. 근데 산에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. 너무 재미있는데 그 히든파워는 타야 마찰식이다 보니까, 그리고 깍두기 타야는 안 됐단 말이에요. 풀샥에도 안 되고. 근데 산에는 풀샥에 깍두기 타야 달고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히든파워를 막 이렇게 저렇게 개조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만족스럽게 안 되더라고. 산에는 가고 싶고 체력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? 그러다가 이제 히든파워 말고 그 당시에는, 지금은 이제 중앙구동 모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. 이 프로킷이라고 좀 투박하게 생긴 거 말고는 없었어. 야마하는 완성차라서 그거는 산에는 안 되고. 그래서 허브 모터 키트, 허브 모터 박아가지고, 좀 조용히 좀 해라. 바퀴에 모터 박아가지고 그 세트로 파는 게 있었다고, EV샵에서. 그걸 이제 자전거에 다루려고 봤더니 영 생김새가 좀 허접해. 산에서도 좀 약할 것 같아. 이걸 어떡하지? 그러다가 김가이버님이 별난 자전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휠셋이 아니라 모터만 따로 파는 게 있었어요. 그 당시 한참 유행하던 큐백 모터만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휠 빌딩을 했죠. 일반 자전거는 이 스포크 개수가, 이 스포크가 뭐냐면 자전거 허브하고 테두리 림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철사를 스포크라 그러는데, 일반 MTB는 그 스포크가 32개예요 근데 모터는 36개야
왜 그러냐면 보통 생활차 바퀴가 스포크가 36개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야. 근데 자전거는 MTB 막 몇백만원짜리 비싼 건데 거기다가 그 싸구려 휠셋 달기는 싫고, 그래서 막 검색을 했어요. 검색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썬닉네 MTX 33이라고 10만원짜리 림만 10만원 그 다운힐 차에 쓰는 거, 그걸 파는 게 있더라고. 그걸 사가지고 모터는 김가이버님한테 사고, 그 두 개를 이제 휠 빌딩을 해야 되잖아요. 내가 할 줄 모르지 그때만 해도. 그래서 또 막 검색하니까 바로 옆에 물레동에 바이크 스포크라고, 그 아저씨는 휠 빌딩만 전문으로 해요. 그 사람한테 갖다 맡기고 이따 갖고 가지고 세팅을 예쁘게 했죠.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지금도 그러지만 그 키트를 사가지고 자전거에다가, 일반 자전거에다가 붙이면 되게 허접했어요. 배터리도 막 보기 싫고 컨트롤러도 주렁주렁 달아놓고 배선 막 다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, 저는 이제 그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안 보이게 티 안 나게 작업을 싹 해서 산에 갈 때 이제 썼죠. 평소에는 히든파워만 타고 다니고, 그리고 이제 제 매장에다가 그거를 놔두고서는 그걸로 동호회 활동도 하고 또 매장에 세워놓고 있으니까 히든파워 때문에 왔던 손님들이 그걸 보고 이건 뭐냐, 이건 좀 무겁긴 하지만 디자인이 더 좋네, 이 힘도 더 좋고 조용하네, 이거 좋네요, 이거 얼마입니까?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난 이거는 파는 게 아니다, 내가 혼자 타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. 그랬더니 돈 줄 테니 자기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생기기 시작했죠. 차라리 이거를 아예 사업을 해볼까?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, 히든파워도 팔고 이것도 팔고 그럼 좋잖아. 그래서 그 당시 회사 이름은 폴미디어고 내 닉네임도 폴미디어라고 썼거든. 폴키트 해서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. 이제 36홀 림도 그 썬닉네 그 아까 얘기한 10만원짜리 그림이 국내에 몇 개 안 남았더라고.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알리에서 뭐 직구하고 그런 것도 없었을 때니까 국내 마빅 수입사에다가 전화를 했죠. 이 36홀 림을 좀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프랑스 마빅 본사에 요청을 해서 36홀 림을 특별히 제작해서 해주겠다. 대신 수량은 몇 개나 돼야 된다.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뭐 기다려야 된대요.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36홀 고급 림은 폴바이크에서만 가능했죠. 최초로. 모터를 32홀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. 중국 애들은 모터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막 최소 수량 몇백 개씩 요구하니까 그거는 안 되고, 그때 모터도 은색이었는데, 은색만 있었는데 또 라카가 아니라 그 블랙코트인가 뭐 그거 있어요. 그걸로 싹 칠해서 까맣게도 하고, 또 배터리도 토픽 안장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때 막 철사 두들겨서 막 휘어가지고 묶고 별 지랄 생쇼를 다 했어요. 그래서 하여간 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폴바이크에 가면 깔끔하게 장착이 된다,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. 그 사용했던 모터가 Q100 조그만 거예요. 250W급인데 산에서 그거 하나로 막 하니까 좀 부족해.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. 또 이따만한 거 커다란 모터 8펀 뭐 500W 그런 거를 달기는 싫고, 그렇게 센 걸 달면 뒤쪽만 무거워지고 또 스포커가 잘 부러져요. 너무 힘이 세서.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듀얼 모터를 만들었어요. 듀얼 모터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, 똑같은 큐백을 앞뒤 달아서 듀얼 모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, 이게 그러면 모터가 두 개니까 컨트롤러도 두 개가 돼야 되나? 그럼 배터리도 두 개를 달아야 되나? 막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실험을 했죠. 근데 컨트롤러 하나로는 안 되더라고. 컨트롤러는 두 개를 달고 배터리는 같이 써도 돼.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. 그리고 스로틀도 하나. 스로틀을 딱 누르면 앞뒤 모터가 동시에 구동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페달 돌려서 하는 파스는 뒷바퀴만 작동을 시키게 하고, 파스도 앞뒤를 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어. 안 되더라고. 그 듀얼 모터를 만들어서 우면산 빨래판 오필에 가서 테스트를 했어요.
준호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랬더니 야 이건 또 신세계야. 그냥 막 올라가 그 두 개를. 그리고 앞뒤가 동시구동 되니까 이 차량 4륜구동 차처럼 눈길이나 모래밭에도 막 가요. 안 미끄러지고. 대신에 무게는 좀 늘어났지.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모터를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모터, 컨트롤러, 배터리 이런 것과 또 다양하게 있는 자전거와 서로 매칭을 잘 시켜서 조합을 하는 개발이에요. 그래서 FX1이라는 이름으로 또 싱글 기어 있는 픽시에다가 예쁘게 장착해서 배터리까지 그때 한 15kg인가 그렇게 가볍게도 만들어 보고, 물론 그건 팔리진 않았어요. 하나 팔았나 그래. 이것저것 만들어서 개발하고 카페에다가 올리고 자랑질하고 동호회 나가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든파워 때문에 온 손님들이 저건 뭐예요? 저게 더 좋은데? 나 히든파워 팔고 저거 해야지.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든파워가 자꾸 또 고장이 난단 말이야. 그래서 히든파워 포기하고 그냥 내 브랜드로 나의 길을 가자. 그렇게 마음을 바꿨어요. 그래서 히든파워 사장님한테는 뭐 죄송합니다, 제가 이러이러해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히든파워는 그만두고 폴키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죠. 그리고 쇼핑몰도 새로 만들었어요. 히든파워 몰에서 폴바이크, 그때 만든 이름 폴바이크가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,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몇 년 있다가 아예 사업자도 그냥 폴미디어에서 폴바이크로 사업자 명도 바꿔버렸죠. 그래서 히든파워를 그만둔 게 2014년도인가 5년도인가 뭐 그때쯤일 거예요. 한 3, 4년 장사 잘 했죠.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히든파워를 올해부터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. 지금은 내구성이 많이 좋아졌어. 자, 이제 폴키트의 히스토리가 시작됩니다. 큐백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이제 MT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팔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 무역을 하게 됐죠. 처음에는 그 큐백이란 모터는 중국